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가장 큰 값 뭐 이런 거는 우리 계산해 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중간고사에서 가장 큰 값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문제가 뭐냐면 중간고사에서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 max가 뭔지 large가 뭔지 알면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수를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주관적으로 이 함수를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계산하시오 하면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점이 힘들어요. 그래서 함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다 사용해야 돼요. 두 번을 사용하든 10번을 사용하든 둘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하면 다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든 둘을 골라서 사용하는 거고. 자, 는 맥스 얘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록을 설정을 해주죠. 범위. 그럼 그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는 게 맥스예요. 맥시멈 밸류. 맥시멈 밸류. 자, 라지 범위 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범위 콤마 1 쓰면 뭐죠? 첫 번째로 큰 거. 그럼 맥스랑 똑같고 2 쓰면 두 번째로 큰 거, 3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fx 눌러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고 그게 재무 함수인지 농계 뭐 통계 함수인지 뭔가 찾아가지고 그 중에 max라는 함수를 찾아야 되고 max 이건 미니멈이고 max를 찾아가지고 확인 누르고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로 범위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갖고는 공부 못합니다. 이 책대로 설명한 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함수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만 는 맥스 함수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맥스가 뭔지는 외워야 되겠고 라지가 뭔지는 외워야 맥스를 먼저 쓸지 라지를 먼저 쓸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지에는 맥스가 앞에 나와 있고 라지가 뒤에 있으니까 맥스를 먼저 쓰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 함수가 바뀌기도 하니까는.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본래는 가로를 여는 거예요. 는 맥스 가로 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한 상태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함수가 마무리 짓고 가로가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 쭉 블록 잡고 가로 닫고 함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함수는 다른 말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함수를 생각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미적분 함수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의 함수는 내가 다 계산하고 외워야 돼요. 사인 30도가 얼마인지 루트 8이 얼마인지 내가 외워야 되지만 사인 30도라는 뜻이 뭔지만 알면 그냥 넣어주면 돼요. 루트라는 게 뭔지만 알면 값을 넣어주면 엑셀이 계산해줘요. 여러분 믹서기라고 하는 거 있죠. 믹서기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갈아야 되지만
믹서기 뚜껑 열고 재료 넣고 버튼 누르면 갈아주잖아요. 함수는 믹서기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max라는 기능은 뚜껑을 열고 값을 넣어주면 그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나오는 게 max라는 기능이에요. 기능을 배우는 겁니다. 기능을. 냉장고는 뚜껑을 열고 뭐를 담아두면 시원해지게끔 하는 게 냉장고의 기능이에요. 내가 냉장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빼기 라지. 맥스는 제일 큰 거고 라지는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 하니까 아무래도 맥스가 더 크겠죠. 두 번째 큰 거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지를 먼저 쓰고 두 번째 큰 거를 계산해서 빼줘야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범위 잡아주고 컴마 몇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이렇게 엔터를 넣어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맥스는 괄호 안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가장 큰 게 나오고 라지는 뭔가를 넣어주고 몇 번째로 큰 건지 몇 번째로 순서를 넣어줘야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테고 이렇게 라지는 뒤에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 평균고사, 평균 점수 같은 경우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동 채우기 옆으로 쭉 훑으면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은 알려드릴게요. 자동 채우기는 지금 중간고사에 대해서 최대값 두 번째 큰 값을 뺐는데 기말고사도 해줘야 되고 평균 점수도 해줘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순위도 계산해야 되고 또 여기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나이도 계산해야 되는데 나이 계산할 데이터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 8줄을 계산해야 되는데 8번을 계산하지 말고 한 번 계산하고 반복 명령을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걸 우린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셀을 클릭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때 점. 이 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든 또는 아래로 드래그하면 그걸 자동 채우기 한다 그래요. 자, 여기 값을 옆에도 복사해 줘야 되거든. 복사. 이제 자동 채우기라는 걸 쫙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도 계산이 끝나고 그 옆에도 계산이 끝나고. 지금은 얼떨떨 하겠지만 반복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순위. 뭐를 갖고 순위를 계산하래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그러니까 지혜 3부터 지혜 10번째까지인가요? 을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이 가장 큰 학생이 1위예요. 거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럼 랭크라는 함수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는 R, A, N, K. 그런데 2007에서는 얘만 사용해야 되고요. 랭크. 2014부터는 얘를 사용해도 되고 두 개가 더 생겼어요. 랭크.EQ가 랭크예요. 기존에 똑같은 함수예요. 랭크.avg는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볼지 내년에 시험 볼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시험 보시면 랭크 함수 하나만 외워야 되고
내년에 시험 보시게 되면 랭크.eq, 랭크.avg 두 개 더 공부하셔야 돼요. 랭크.eq와 랭크는 같은 기능이에요. 자, 올림픽에 나갔더니 1등, 1등, 1등 이럴 수 있죠. 1등, 1등, 3등 이럴 수 있잖아요. 금메달 둘, 동메달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은 점수라면, 같은 등수라면 똑같은 등수를 매겨라. 1등, 1등, 1등 같이 매겨라 이거지. 근데 이 AVG는 달라요. AVG는 새로 나온 기능인데 이거예요. 좀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는 rank.avg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1등, 2등, 3등이 이 같은 성적이에요. 그러면 얘를 좀 달리 설명드릴게요. 는 rank.eq equal 같은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같은 성적이니까 같은 석차를 부여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1등, 1등, 1등 공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1등, 2등, 3등인데 석차가 같잖아요. 점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뭐죠? 2등, 2등, 2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놈은 1등이고 한 놈은 2등이고 한 놈은 3등이 될 건데 점수가 똑같다며. 그러니까는 1, 2, 3등의 평균이 1, 2, 3의 평균이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 2등, 2등으로 가자. 말도 안 되는 이상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어떤 예에서 예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랭크를 쓰는 거 요거랑 같은 함수가 뭐다? 랭크라는 함수예요. 랭크랑 똑같은 함수가 랭크.eq예요. 똑같은 함수를 씁니다. 예. 점수가 똑같으면 같은 등수를 매기는 게 랭크.eq고 그냥 랭크 함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점수가 1등일 수도 있고 작은 점수가 1등일 수도 있어요. 벌점을 많이 받으면 1등이 아니죠. 벌점을 좁게 받아야 1등이잖아요. 벌점은 적게 받아야 1등이고 승점은 많이 받아야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큰 점수가 1등이라니까 한번 계산해 봐야지 뭐. 자, 한번 보세요. 랭크라는 함수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춘 게 뭐냐면 랭크.avg나 랭크.eq는 2010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사용해서 만약에 작업을 해서 보냈더니 이 문서를 받아본 사람이 엑셀 2007을 사용하면 이 함수가 깨져서 나와요. 답이 안 나오겠죠. 얘는 2010 이상서부터만 작동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EQ라는 함수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 시험 볼 때는 EQ라는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문제 패턴을 시험에 어떻게 내겠다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어떤 함수를 쓰겠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얘는 시험에 아직 적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얘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넘버, REF, 오더 세 가지가 나와요. 문법입니다. 문법. 근데 문법이 어려울 때는요. 아까 이 책에서는 여기 들어가서 랭크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확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랭크 가로 열었잖아요. 그리고 FX를 누르면 설명은 떠요. 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랭크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아직은 모르니까 설명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서 열 때는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는 FX를 누르시면 설명서가 떠요. 랭크는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는 2007 이전 버전과 호환성이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래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뭐냐는 거죠. 어떤 수의 순위를 구하라고 써 있어요? 평균. 내 평균. 내가 몇 등인지를 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평균 점수가. 그렇죠. 그 다음 RF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위의 값은 제외됩니다 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참조 영역이에요. 참조. 여기 참조라고 써있는데 참조. 리퍼런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REF는 리퍼런스, 참조하다. 무슨 얘기냐? 누구랑 시험 받길래, 누구랑 같이 시험 받길래 내가 몇 등이냐 이거죠. 엄마나 3등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전국? 전교? 아니면 니네 반? 아니 우리 분단. 니네 분단 몇 명인데? 3명. 그럼 3명에 3등이면 꼴찌잖아. 그러니까는 이 3등이라는 게 전국 3등이 될 수도 있고 전교 3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시험을 같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만큼. 얘네들이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이때 내 점수가 77.5인데 과연 몇 등이냐를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더라는 말이 나와요. 오더는 뭐냐면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 0을 쓰거나 또는 0을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쓰거나 0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 큰 값이 1등. 0이 아닌, 즉 0 아니면 2를 보통 쓰게 돼. 2를 쓰게 되면은 작은 게 1등. 우리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값이 1등이라 그랬잖아요. 큰 값이 1등이니까 뭐를 써야 된다?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된다.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된다. 자, 중요한 건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70.5는 다섯 번째로 큰 값이래요. 5등이래요. 그러면 나머지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하죠. 쭉 내리면 답이 이상해졌어요. 얘는 5등인데 얘가 1등이래요. 얘 2등이고 뭔 놈 1등이 이렇게 많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얘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처음 거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따라간 거예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고치는 기능이에요. 자, 왼쪽에는 파란색과 녹색 두 가지 영역이 보이는데 엑셀에서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 파란 거는 왼쪽에 있는 거죠. 내 거죠. 그런데 녹색은 뭐예요? 녹색은 내 것도 포함됐지만 남의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남의 거를 선택을 할 때는 얘네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달러 표시가. 달러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달러 표시를 어떻게 나타나게 하냐면 처음에 블럭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나서 F4번 키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은 블럭을 다시 잡고 뭐 대충 잡아도 돼요. 블럭을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되지. 콜론을 중심으로 연결해 잡으면 되고 다 잡아도 되고 이렇게 F4번 키 키보드에 F4번 키가 있어요. 얘 눌러줄 때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달러 표시가 이렇게 양쪽에 콩콩콩콩 찍히게끔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요 사이에다가 키보드로 달러 이렇게 찍어주는 게 원칙인데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엔터 치면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정확히 맞아요. 자,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인데 엑셀에서 셀을 참조할 경우 왼쪽 오른쪽 방향에 상관없이 나와 같은 줄에 있는 셀들은 상대적으로 참조하고 다른 곳에 셀을 참조할 때는 절대 참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혜 세 번째라는 거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지혜 세 번째는 지금 순위를 구하려는 곳에 왼쪽에 있는 값을 갖고 따지는 거죠. 즉 내 거란 말이에요. 내 평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랑 비교해 봐야 되거든. 나랑 만약에 이 93점이 몇 등인지는 얘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내가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고 하는 애는 나지만 남도 있다는 얘기죠. 남도. 이 남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땐 달러 표시가 찍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최대값하고 두 번째로 큰 값 계산했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위에 것들에 대해서 계산했죠. 나를 중심으로 위에 것들 계산했잖아요. 근데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위에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 얘도 위에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내 거야. 얘네들이 내 거라고. 그게 그때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도 이따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나이 계산할 때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나랑 같은 줄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산할 때 어느 다른 셀에 있는 걸 작업을 해야 돼. 연결해서. 그러면 그 셀은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약간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콤마 0은 뭐다? 큰 게 1등이다. 얘는 생략할 수 있다. 0일 때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0과 1 중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수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는 rank 괄호 열고 내 점수가 컴마 내 점수들을 포함한 남의 점수까지 포함했어요. 얘네들 중에서 F4번 키 컴마 여기 오더 그들이 뜨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때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라 쓰니까 얘를 쓰든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즉 0일 때 생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다. 어떤 함수는 얘는 랭크는 0이 위에 있지만 어떤 함수는 1이 위에 있기도 해요. 어떨 때는 0이 위에 있고요. 순서가 옵션이 어떨 때는 1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달라. 종류가 2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3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10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종류가.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일 위에 것만. 지금은 0을 써야 되니까 0을 써도 되고 또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러나 작은 게 1등일 때는 2를 꼭 써야 작은 게 1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썼다 하는 거죠. 자동 체크해주면 답이 맞는다. 주민등록번호에서 C3부터 C10까지 주민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2017에서 빼기 출생연도
더하기 1 레프트 함수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이렇게 사용하래요. 자, 주민등록번호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C의 세 번째 셀에 주민번호가 들어갔어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판별한다 그랬죠? 이건 아시는 거고. 예. 이 사람은 03년생이네요. 그럼 몇 2003년생이죠? 2003년생이죠? 97년 같으면 1997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계산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2017에서 빼기 2003을 빼고 더하기 1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7은 제공해 줬어요. 출생연도에서 우리 뭐를 알아요? 출생연도에선 03만 알죠? 2003이 아니라 그냥 03만 알잖아요. 여기 어디 2000이라고 써있어요? 20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추측한 거지 않습니까? 얘는 2003년생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추측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엑셀 자료에는 03만 나와있지 앞에 두 자리니까 2003은 아니라는 얘기죠. 1 더하라고 한 거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는 2017에서 빼기 20이 요게 문제예요. 요거 이게 문제인데 얘를 빼고 얘를 출생연도를 계산하려 했는데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를 이용했잖아요. 두 자리가 사실 03인데 이 03은 알지만 20은 모르겠다 이거지. 20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글루건처럼 붙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요런 거예요. 20이란 글자랑 03이란 글자를 겹치면 이렇게 붙이면 얘가 2003이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쓰면 되고 20이라는 글자는 쓰면 되고 03은 여기서 찾아오면 되니까 20하고 03을 결합을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붙는다 이거죠. 그리고 더하기 1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는 2017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고 여기에 제공받은 숫자고요. 20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쓴 거예요. 앰퍼샌드. 자, 03은 어디서 나온 거죠? 0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민번호에 앞에서 두 자리를 잘라온 거죠? 앞에 두 자리를 잘라와서 03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하기 1 시켰으니까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주민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잘라오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레프트예요. 자, 레프트 주민번호에 콤마 2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딱 이렇게 좀 열어 놓을게요. 이렇게 답답해서 불편하니까는. 자, 레프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느 글자가 있는데 왼쪽에서 몇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그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03하고 잘라온다 이거지. 잘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는 뭐다? C의 세 번째 셀이네요. C의 세 번째 셀.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림. 왜 그러냐? 얘를 괄호로 묶어야 돼요. 여러분 앰퍼샌드라는 연산자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앰퍼샌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이란 글자랑 행복이란 글자랑 두 개를 결합하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사랑 행복이 돼요. 그 다음에 20이랑 03을 결합하면 2003이 돼요. 둘 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냥 결합하는 거. 이때 얘를 따옴표로 묶던 안 묶던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이 연산자 결합 연산자라고 그래. 결합 연산자, 문자열 결합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연산자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늦다.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복합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고 나중에 덧셈, 뺄셈 하잖아요. 그건 수학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앰퍼샌드 연산자는 덧셈, 뺄셈보다 늦게 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얘를 먼저 빼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더해요. 그리고 두 개 결합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얘를 먼저 결합을 해야 2003이 될 거 아닙니까? 2003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2003을 먼저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써주면 얘를 먼저 빼주고 여기다가 2를 더하고 두 개를 결합한다니까. 순서가 그래서 괄호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 괄호를. 그러면 괄호를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2003이 되고 2011에서 2003 빼니까는 16에다 1 더하면 17. 그러나? 14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도 힘드네. 2011에서 2003 빼면 14가 되고 1 더하면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 해설에도 보면 81쪽 2010필에서 빼기 괄호 열고, 거기는 책에 이렇게 써있죠? 여기가 따옴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20이란 글자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거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면 안 돼요. 레프트 함수만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레프트 함수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던, 아니면 이렇게 하던.
아, 얘를 괄호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그때는. 그럼 1900, 정정 2000이죠. 2000이지. 그럼 2003년 빼주고 1 더하는 거죠. 레프트 함수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앰퍼센드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앰퍼센드 연산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써야 되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2003년이라고 만들어 주려니까 뒤에 가서 2000을 빼던 아니면 2000을 더한 상태에서 빼던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나이를 계산할 때는 2017 빼기 레프트 이 주민번호에서 두 글자를 잘라서 더하기 1 해주면 나이가 이렇게 돼요. 그냥 뒤에 가서 2000을 한 번 더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빼주면 15세가 되는데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쓰라는 말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20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뺄셈 먼저 하고 덧셈 나중에 하고 마지막에 앰퍼센드를 걸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뺀 값이 얼마다? 1997이고 요거 계산한 게 3이죠? 아까 03이니까 03이 1 더했으니까 4잖아요. 그러니까 4를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계산이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괄호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2003이 되게끔 해야 답이 나온다. 그리고 자동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다음 표현 어떤 안 났든 상관은 없어요. 괄호 속에 먼저 묶어야 된다. 괄호를 묶지 않으면 이거 먼저 하고 뒤에 거 하고 그 두 개를 결합해 주니까 이상한 답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수업료 미납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수를 계산하여 수업료 미납자수에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수를 계산하는 건데 뒤에 세 번째부터 10번째 이 동네 중에서 비어있는 칸이 미납자래요. 문제 뜻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수업료 뒤에 세 번째부터 뒤에 10번째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계산하시오. 빈칸이 미납자 그리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만 쓰라는지 두 개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다 사용하면 안 돼. 알맞은 함수를 골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함수 뜻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는 카운트 하고 범위를 주면 범위 중에서 숫자만의 개수를 센다.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범위 중에서 빈칸을 제외한 개수. 카운트 A는 카운트 all의 줄임말입니다. 카운트 all 다 센다.
즉 숫자가 들어있던 글자가 들어있던 뭐라도 들어있으면 다 센다.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센다. 예. 카운트 블랭크는 범위 중에서 빈칸만의 개수를 센다. 그러니까 범위 중에 숫자도 들어있고 문자도 들어있고 날짜도 들어있고 비어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어있는 개수만 세는 거예요. 여기는 빈칸이 미납자라 그랬으니까 빈칸 개수 세면 되잖아요. 여기는 는 카운트 블랭크 하고 여기 블록 잡으면 이 데이터 중에서 비어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넷이 비어있으니까 4명이 미납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기말 F 3번째부터 F 10번째 기말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수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카운트 A 카운트 if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는 아까 우리 해봤죠? 숫자만 세는 거고. 자,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90점 이상이 1명, 2명, 3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 있느냐, 우리 반에 축구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반 학생이 전체 다 몇 명이냐, 이건 카운트 올이고, 빈자리가 몇 개 있느냐 카운트 블랭크고. 그렇죠? 근데 남학생이 몇 명이냐 여학생이 몇 명이냐,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몇 명이냐 물어보는 거는 조건이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이 있는 함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함수. 자,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요. 자,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는 count if 여기 있네. 는 count if range가 어디다? 여기.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그랬으니까 조건을 물어봤네요. 조건은 뭐예요? 90점 이상. 자, 는 count if 기말 점수에서 90 이상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말은 우리가 블럭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잖아요.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표현하는 게. 90 이상이라는 말은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90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 따옴표 닫고 이러면 된다고. (90) 이상이 몇 명이냐라는 거니까 여기 F 세 번째부터 F 열 번째가 기말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따옴표에다 써요. 따옴표에다. 자, 요게 답인데, 요게 답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제 이상, 크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초과, 크다. 미만, 작다. 같다, 등호. 다르다, 요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위아래로 기호를 쓰죠.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쓰는데 엑셀에서는 위아래로 쓸 수 있는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펼쳐서 씁니다.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로 작다,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크다, 초과, 작다, 미만, 같다 이건 다 똑같은데 다르다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다르다는 뭐죠? 등호를 쓰고 나서 대각선을 긋잖아요. 다르다. 근데 엑셀에서는 작던지 혹은 크던지, 작던지 혹은 크던지, 그러면 다르다 라고 인식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5번) 설명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82페이지 보시면은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인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고 거기 대화 상자에 가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시험장에서는 적용을 못해요. 이렇게 적용하면 학습이 안 돼요. 또 함수를 외워야 되는데 함수를 외우지 않고 항상 클릭해서 참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명서대로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더뎌요. 조금 어렵더라도 함수를 외워가면서 하시면 수월해요. 함수를 외워가면서. 6번. 자, 평균이 뭐죠? G3부터 G 10번째까지 얘가 평균 점수입니다. 여기에서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80점대. 여기 80점대. 그러니까 80점대라는 말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90보다 작으면 80 몇 점, 이게 80점대잖아요. 그렇죠? 이걸 엑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엑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수학적인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의 뜻, 이건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 알아들은 글자를 엑셀을 말로 바꿔줘야 돼. 엑셀화 시켜야 되거든. 엑셀이 알아듣는 말로 바꿔주지 않으면 엑셀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계산 자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함수. 계산식을 쓰는 거죠. 뭐 더해라 빼라 한다든지, 뭐 썸 어쩌고 저쩌고, 아까 카운트 이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응용하는 것도 있어. 응용.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는 했는데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건부 개수죠?
그러니까 는 무슨 함수 쓰래요? 카운트 if하고 sum if하고 count a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count a는 뭐예요? 다 세는 거잖아. 다 숫자든 글자든 비어있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80점이든 50점이든 셀 거 아닙니까? count a 쓰면 안 되고요. sum if는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합계 구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라 이런 거. sum if는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는 count if를 써야 돼요. count if. 자, count if는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범위는 뭔데? 평균 점수. 여기가 범위가 되고, 조건이 중요하지. 조건을 80점대라는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80점 이상 90 미만 한 번에 못 씁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도 있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 자, 먼저 는 count if G3부터 G10 그리고 크거나 같다 80. 이거 무슨 뜻이죠? 80점 이상인 몇 명이냐 이거죠? 몇 명이냐 이거죠? 빼기 이건 뭐죠? 90점 이상이죠? 왜 뺐을까요? 자, 80점 이상이 몇 명입니까 여기? 1명, 2명, 3명, 4명 맞죠? 4명이잖아요 80점 이상은. 근데 그 중에는 90점 이상도 있죠. 93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빼줘야지. 그래서 90점 이상을 뺀 거예요. 그래야 80점대만 남는 거지. 예. 이렇게 쓰는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함수 약간 달라요. count if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일 때만 써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냐? 그러면 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세요. 근데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여학생이라는 조건과 야구를 좋아한다는 조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S자를 붙여야 뒤에다. count if S 복수형이죠. 복수형. 그래서 이 평균 점수 중에서 8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그 평균 점수 중에서 90보다 작은 경우. 그런데 공통 영역이죠. 90보다 작으니까 80점도 나오고 60점도 나오고 50점도 나오는데, 그렇죠? 자, 80점 이상이니까 뭐예요? 100점도 나오죠? 100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에 거는 80점 이상이 만약에 아까 80 몇, 80 몇, 90 몇, 80 몇 하고 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90점 이상이 되는 90 몇 하는 걸 빼주니까 오로지 온전히 남은 거는 3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이 3이 나온 건데, 얘는 80점 이상인 경우하고 90점보다 작은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90 몇은 안 되지. 90 몇은 크거나 같다 80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나 90보다 작다라는 거엔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에는 카운트 if보다는 카운트 if s보다는 카운트 if를 많이 물어봐요. 더 헷갈리라고. 카운트 if s를 쓰면 편해요. 조건을 한꺼번에 물어봐 주면 끝나.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내더라고. 그냥 어렵게 카운트 if를 써가지고 고생해서 풀어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카운트 if s는 2007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2000, 2002, 2003 또는 엑셀 97 이런 데서는 없어요.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저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S자가 들어간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S자 들어간 함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했었죠. 고생. (7번) 팀명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퍼 트림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는 어퍼는 뭐냐면은요,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어퍼는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 우리말에서는 대소문자 없지만 영어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림은 뭐냐면 문자의 앞뒤에 공백과 문자 사이에 공백. 자, 문자 앞뒤에 있는 공백은 제거, 문자 사이의 공백은 한 칸만 유지. 본래 트림이라는 함수는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공백도 제거하고 사이에 있는 문자도 제거하는 건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는 트림 따옴표 열고, 자, I love you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이 사이에 공백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공백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I lov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왼쪽에 있는 공백은 무조건 제거해요. 요 뒤에 있는 공백도 제거해요. 근데 사이사이에도 공백이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의 공백은 다 제거하면 안 되고 한 칸만 유지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앞에 것만, 요거 앞뒤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는 거로 설명을 해놨어요. 얘는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트림, 어퍼, 로어 뭐 여러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실기시험에 내기는 좀 그렇고 필기시험에 내요. 필기시험에 다음 중 이 함수들 중에서 결과가 다 잘못된 걸 고르시오. 어퍼 했는데 대문자로 나와야 되고, 로어 LOWER 로어 하면 소문자로 나와야 되고, 트림 하면 양쪽의 공백은 제거하는데 사이에는 공백도 제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이건 틀린 거죠. 이 사이에는 공백은 하나는 떼어야 돼. 다 제거하되 하나는 빼고 뒤에 있는 건 제거하고 앞에 있는 건 다 제거하고, 요런 거. 자, 그러면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트림 얘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맞습니까?
괄호부터 먼저 하죠. 이건 대문자로 바꾸고 나서 공백 제거하는 거고요. 얘는 공백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얘가 맞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한데 우리 시험은 결과주의예요. 과정주의가 아니고. 과정은 아래 게 맞는 거지만 결과 위주이기 때문에 위에 걸 쓰든 아래 걸 쓰든 답은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과는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한데 뭐 밥을 먼저 먹던 반찬을 먼저 먹던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의미를 부여할 때는 앞뒤의 공백을 제거한 후 그럼 트림을 먼저 쓰는 거고 요거를 나중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어퍼가 앞에 나와야 되고 트림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진 않아요. 동일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요것도 한번 해봐야지. 는 count if 가로 열고 평균들 중에서 컴마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그럼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93도 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이렇게 붙여놓고 90 이상들만 빼주면 되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공식이 수식이 같잖아요. 간반 살짝 다른 거잖아. 그럼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지 뭐. 그러면 4명 중에서 93 빼니까 3명만 나오겠지. 그렇게. 자, 요거 한번 해보죠. 는 어퍼 트림 팀명. 자, 이게 헷갈리시면요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아 놓고요, 제가 왼쪽 거 왼쪽에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팀명은 왼쪽에 안 가요. 한 칸 떨어지죠?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글자가 오른쪽에 딱 붙었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딱 붙었는데 팀명은 안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앞에 뒤에 빈칸이 들어있는 거예요. 빈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얘를 블럭 잡아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맞지, 빈칸 때문에. 근데 가운데 그러면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빈칸을 제거시켜주면 왼쪽 오른쪽 할 때 딱딱 빈칸이 따로 빠졌으니까 괜찮은데 요런 애들은 속을 새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 이러냐면요, 주소 입력하라 그러면 종에다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시 뭐 마포구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막 빈칸을 띄워. 자 보세요. 빈칸을 막 띄고 서울시 여러 쓰고 마포구 쓰고 막 대흥동 쓰고 막 빈칸을 써.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트림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공백 사라졌죠? 이 오른쪽에는 공백도 사라졌죠? 사이사이에 빈칸은 한 칸만 유지해줬죠?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럴 때 트림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답변이나 어떤 질문을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막 엉망으로 막 여러 번 띄어쓴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거든. 자,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국가에 대하여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 그랬어요. 무슨 함수 써라? 네, 프로퍼 함수 씁니다. 는 프로퍼. 이거는 문자
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는 프로퍼 소문자로 I love you 라고 쓰면 이건 어떻게 된다? I love you 하고 뭐시여 I love you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간다.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고 단어의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라는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 한 자리, 스페이스바가 들어간 자리가 단어예요. 여기가 단어거든요. 예. 그럼 해결할 수 있죠. 로어는 뭐냐면 그 보기 중에 어퍼는 대문자고 로어는 소문자예요. 어퍼 대문자, 로어 소문자, 트림 빈칸 제거, 프로퍼 단어 첫 글자 대문자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함수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필기시험에 보통 많이 물어봐요. 실기시험에는 얘를 안 물어보고 너무 쉬우니까.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기출 01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출 0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좀 보시고 풀어 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여기서 순위 구하는 거 있어요. 순위 87페이지 보시면 평가를 계산하네. 평가. 여기 평가는 뭐냐면 총점이 작은 사람 1등이래. 그러면 큰 게 1등일 때는 0 또는 생략하는 거고 작은 게 1등일 때는 2를 써야 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오더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외워야 된다고. 이게 실기시험 때는 키보드로 써보면 화면에 떠요. 설명이. 그러나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돼요? 필기시험에 이렇게 낸다니까. 이렇게 어디 갔어 아까 이거 여기에서 요거를 써요. 요거요.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쓰는 거지. 아니면 시험은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점수가 낮은 사람이 1등일 때 사용하는 랭크 함수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라고 하면 얘가 1이나 생략되어 있으면 0이나 생략되어 있으면 큰 게 1등이잖아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큰 값이 1등이라 그랬잖아요. 2를 써야 작은 게 1등이잖아요. 그 문제는 작은 값이 1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서 고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물어요. 그렇게.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에도 나오고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랭크 함수가.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자를 붙이래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숫자가 몇 명이냐요. 그럼 이 수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count if 써가지고 쓰는 건데 예. 거기다가 앰퍼센드 써서 명자를 붙여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댁에서 한 번씩 쭉 풀어보고 오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688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지금 보시는 기출 01번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이 써 있어요. 답과 해설을 보고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학습한 걸 토대로 해서 풀어보시고 영 모르시면 슬쩍 한번 보셔도 되는데 슬쩍 보신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은데 슬쩍 봤는데 기억을 못하면 시험장에서 슬쩍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보고 베껴오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을 보고 베낀 걸 내가 외워야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답을 보고 베낄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시켜서 오시면 그게 최고죠. 문제는 풀어 보셔야 되고. 예.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 보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바쁘셔서 못 풀어볼 것 같으니까는 자, 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